예, 이 상황에서 오늘 계속 이 내용을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법정 구속된 유동규 울분을 토했다. 배신자들을 질타를 했습니다. 누굴까요? 일단 오늘 이 법원 판결문에서 이 재판부는 유동규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공사의 실질적 책임자로, 경남도시개발공사 실질적 책임자로서 민간업자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고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 자, 수뇌부 또 표현 넣어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뇌부는 이재명, 정진상, 특히 이재명입니다. 이게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수뇌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고 배임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동규는 배임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인정을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체 파악의 단서를 제공해줬다. 실체 파악의 단서를 제공해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량에 가만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8년 받았습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유동규가, 자,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이재명을 겨냥을 합니다. 이 판결문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다. 그래서 또 수뇌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뇌부가 결정하는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 수뇌부, 이재명이 결정하는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 그래서 이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8년도 그 어떤 엄청난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은 탐작을 해서 그 정도 나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이제 재판부가 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일단 김만배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 항소해서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는 말을 했고, 남욱 변호사는 처음에는 이게 아마 어리둥절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하니까는 구속 관련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거죠. 법정 구속을 하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법정 구속에 관해서 묻는 것이라고 하니까는 남욱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라면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입장을 막 바꿨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잠시 그 이야기를 유동규 씨가 할 겁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는 변호인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항소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정민용은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유동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법정 구속되기 전에 하니까 유동규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경위들하고 이제 구속대로 다 따라 나가는데, 유동규 씨는 자리에 선 채로 한 30초간 법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죠.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동규 씨가 법정에 들어가면서 아마 본인들도 법정 구속까지 다 예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유동규 씨가 법정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좀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들에게 발언을 하는 사진이 있으면 좀 띄워주시죠. 예, 유동규 씨가 오늘 저렇게 법정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본인의 심경을 이야기했는데 그 직후에 구속이 됐습니다. 유동규 씨가 기자들에게 하는 말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11조에 나온다. 만인이 평등하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지금 예외가 되고 있다. 이재명이죠. 대통령이란 이유로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없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말에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재판 중지법인데, 재판 중지를 한다고 법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원래는 재판을 중지 안 하고 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냐. 그렇죠. 재판 중지법을 만든다면은 원래 재판이 아예 중지가 돼 있으면은 헌법에서 중지야 이렇게 했으면 재판 중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헌법 84조가 만약 그렇다면은. 그런데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쪽으로 자기들도 받아들이니까는 재판을 중지시키는 거죠. 그 법을 만드는 거죠. 자가당착입니다, 이거. 재판이 원래 중지되면 중지될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계속 그쪽으로 밀고 나가면 되죠. 근데 헌법 84조가 판사들이 새로 조직 변경이 돼가지고 판사들이 새로 오면 헌법 84조를 재판 속행으로 이해를 하고 해버릴까봐. 진짜 해버릴까봐. 아예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중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으로는 중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 중지법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진술들이 바뀌고 있는, 이 권력에 따라서 진술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도 있다. 참 참담함을 느낀다.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는 못 만든다. 이렇게 하고 끝마치려고 하는데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이 집권을 하고 나서 보면은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가 조작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이 남욱하고 정영학이 갑자기 이 재판에서 그전에 했던 말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을 막 바꿔서 하고 내 말 한 것이 조작돼서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합니다. 이 남욱하고 정영학 두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두 사람도 오늘 다 구속됐습니다. 보충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가 조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동규 씨는 그거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유동규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한데 증거 자체는 그대로 있다. 증거 자체. 가령 예를 들어서 김용에게 유동규가 남욱 일당에게서 돈을 받아서 대선 경선 자금으로 건네준 이런 것들은 그때 증거들이 다 나왔죠. 가방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현장의 상황도 다 설명을 하고, 다 법원에 다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바꾸더라도 오늘 구속이 된 거죠, 다. 법정 구속이 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판결이 바뀔 리는 없다. 근데 오늘 본인도 이제 어쨌든 구속이 돼버렸죠. 법원에서도 유권 무죄가 통한다면 국민들이 설 자리는 없게 된다.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대법관 정원하고 이렇게 되면 베네수엘라로 갈 것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일부 민주당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모델을 마치 무슨 민주화 모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동규 씨도 베네수엘라에서 5만 건의 대법원 재판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국민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고,
5만 건 전부가 정부가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극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롤 모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극좌파들의 롤 모델로 따라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세상이 됐을 때 과연 정의로운 민주국가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범죄인들도 정영학 나무 이 범죄인들도 혹시 피해를 갈까 싶어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갈까 싶어서 판사님 앞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진술을 하는, 그러니까 진술을 막 바꾸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이재명이나 정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에 진실이냐.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이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라고 다 시킨 게 맞느냐. 이것이 이제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에서는 다 팩트다. 팩트고, 만약에 정진상, 그 위에 이재명 지시가 없었다면은 왜 김만배를 사업자로 시켰겠느냐. 김만배가 사업자가 안 됐을 거다. 김만배를 시키라고 지시가 없었다면은, 저는 아마 남욱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게 맞았을 것이다. 그런데 저하고 친하지도 않고 제 뒤에서 욕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김만배를 제가 사업자로 선정해 줄 이유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오더, 지시가 없었다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두 사람이 다 지시했다는 겁니다. 몸통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유동규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다고 막 뒷보 씌우는데, 유동규가 만약 대장동 사업의 비리 덩어리가 됐다면 백현동 사업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백현동 사업에는 도시공사, 유동규가 있는 도시공사를 아예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배제시켰는데 거기도 막 엄청난 비리가 있죠. 그 옹백 아파트 비리. 그러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에게 막 책임을 떠넘기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백현동에서는 왜 비리가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부 다 인허가권 가지고 일종의 장사를 한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백현동에서는 김인섭 씨에게 줘서 엄청난 이익을 얻도록 하고, 이 대장동에서는 김만배 일당과 이렇게 모의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도록 하고, 아직 그것이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400억대 비자금을 만들어놨다, 이런 이야기도 그때 있었죠. 확인은 제가 안 되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김용 씨가 구속된 것은 대장동 일당에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유동규도 구속이 되고, 그런데 다른 공범들은 지금 빠져나오고 있죠. 김용,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막 그럽니다. 정재창도 그러고 있고, 오늘 데일리안에서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김용을 지금 무죄를 해야 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 앞두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김용 무죄 취집하기 한송하라 하면 대법원은 막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년에 6.3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으니까 거기 출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김용을 고생했다고 이제 또 공천을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기와 관련된 공범들은 오늘 그러니까 자기 직속 휘하가 아닌 그 공범들은 다 구속되고, 아니면 유동규처럼 원래는 가까웠는데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되고, 구속돼 있던 자기 가신그룹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고, 이재명 본인의 재판 문제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